그냥 아무 예고조차 없이 와서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머리를 그냥 한 대 이렇게 빡 때리고선 지나간다거나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축구를 하는 것, 음악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조금 용기를 내서 운동장에서 그 불편한 친구들이 있지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실력을 뽐내고 싶고 왜냐면 내심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의 친한 친구였다가 그런 무서운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저랑 얘기를 한 거죠. 잠깐 뭐 어떻게 지내, 뭐 축구 뭐 어떻게 하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엄청 덩치가 큰 친구가 와서 그 제 친구 보고 너 왜 이런 애랑 말을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 친구를 데려가더라고요. 약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교과서를 빌려 갔는데 교과서를 쓰고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약간 폭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가져가야 돼. 나 오늘 뭐 그거 없으면 오늘 손바닥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래? 알았어 하고선 그냥 이렇게 던진다던가 네,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걸 이렇게 던져서 꼭 주워가게 만든다던가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가게. 네, 굴욕적이게. 네, 약간 그랬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겪었던 그 나쁜 일들을 사실 지금도 원망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저를 괴롭혔던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와서 원망을 하는 거는 뭔가 소용이 없다고 느꼈고 뭐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아직도 원슈는 가해자의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래퍼 원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간다. 빙빙 돌아오는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말없이 다전해지는 건 없지 난 말해 지금 몇 년째 나의 favorite one You're the only one yeah. 우린 가르디 레비오우사 우리 할아버지 내게 다가와 요즘은 트로트를 내야 빨리 성공할 수가 있다고 너의 주문 같은 노래 그만두고 뭔가 배워 But I 이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이거 진짜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의자 퍽 치고 벽 턱 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풀게 된 것 같아요. 벽을 쳐요? 와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저도 모르게 문을 막 엄청 세게 그냥 부서지라고 해서 탁 닫고서 나간다던가 약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어떤 날은 녹음을 하다가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들게 되거나 하려는 게 계속 안 되면은 그냥 말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헤드셋 집어 던지고 그냥 옆에 있는 벽을 바로 한번 뻑 쳐야 그냥 기분이 풀릴 것 같은 날이 있고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 나올 때도 머리 털 막 쥐어뜯고 벽 주먹으로 막 때리고 이러다가 도라에몽처럼 진짜 이마만큼 부었다가 아유. 또 제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해서 그대로 놔뒀는데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이제 또 낫고 아유. 저런. 그 순간에는 뭐 확 뒤집히는 것처럼 이게 두려움이 없어요. 엄청 세게 쳐야지가 아니고 부러뜨리자 이러고선 팍 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부러뜨리자 이러고선 팍 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적당히 때리면은 한 대 더 칠 수 있고 이거 딱 이렇게 엄청 크게 다치면 내가 정신을 차리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아니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밖에 하지 말아요. 왜? 아니 지금 실제로 봐도 너무
나이가 29인데도 한 19살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순해 보여가지고. 근데 이런 모습이 있는 줄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원슈타인 씨 사진을 보면은 최근에 깁스한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이고. 뭐야? 이거 깁스 아이고, 하신 거죠? 네. 오른손인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아유. 정말. 제가 최근에 손을 다쳐서 이게 답답하네요. 공인해제 가야겠어, 공인해제. 역시 마이크는 오른손으로 쥐어야 돼요. 아이고. 전날은 좀 운이 안 좋았는데 그 이제 때렸는데 하필이면 이게 겉에는 가죽이었는데 안에는 가죽이 엄청 얇은 거였고 예. 그 안에가 다 철로 돼 있던 건데 저는 이게 때릴 때 생각보다 강도를 너무 세게 때려서 이게 딱 때리자마자 여기 팔에 온 느낌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팔이 뭐가 지금 잘못됐다. 왜냐면 뭔가 이렇게 철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이제 그 분노에 대한 생각이 멈추고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병원 가셨어요? 진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정도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이게 자주 있던 일이라서 막 이만큼 부었을 때도 병원을 안 갔었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러고 아프다가 한 며칠 지나면은 내가 또 까먹겠지 이러고선 말았는데 이게 한 2주가 지났는데도 이게 계속 이렇게 굽었다 펼 때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얘기해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놔뒀다. 네, 처음에 딱 그게 실금이 오자마자 왔어야 되는데 그 약간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약간 만성이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네.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이렇게 갑자기 짚으면 살짝씩 시큰거리는. 네. 아니 근데 병원은 왜 안 가세요? 병원에는 부끄러워서 그랬던 게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해서 얘기하기가 그냥 부끄러우니까 그냥 최대한 자연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앞서 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사람이 살면서 화를 내고 살죠. 어떻게 뭐 화를 안 내고 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적당하게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원슈타인 씨는 화가 나서 막 벽을 칠 정도고 본인이 다칠 정도면 이게 약간 그 순간에는 분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어떨 때는 이것을 다루어내는 게 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엄청 사소한 이유로 친구랑 싸운 것처럼 그때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이런 것처럼 막 엄청 별거 아닌 거였을 거예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새끼발가락 찧었거나 약간 막 이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유인데 내가 화를 내도 타당하다라는 그 도장이 마음에서 딱 찍히면은 그때 갑자기 그 모아뒀던 화가 한 방향으로 다 쏟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전 되게 성격이 비밀스러워가지고 이게 최소 한 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행동을 거의 안 하거든요. 이제 무조건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더 과격해지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이게 그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더 마음 놓고 그렇게 해버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네. 뭔가 마음 안에 이제 이런 화를 담는 그릇이 있다면 차곡차곡 담다가 정말 이제 요만큼 남았어요, 그 그릇에. 네. 요거에 너무나 사소한 게 탁 담겨도 네. 그릇이 꽉 차니까 네. 그때 이게 확 화를 분출하면서 네. 표현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뭔가 이렇게 쌓이고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나는 참고 이걸 넘겼는데 여기서 새끼 발가락까지 찐다고 이랬을 때 갑자기 그게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게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와 그냥 이거는 때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을 다듬었을 때. 그리고 사실 오히려 저의 고민은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약간 이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괜찮아지는데 이런 방식을 유지해도 될까요에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오히려. 왜냐면 실제로 제가 다시 다른 사람 앞에서 다시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뭔가 이거가 나한테 필요한 장치처럼 여겨지면서 저는 살아온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슈타인 씨가 말씀하신 그 화, 네. 제가 화가 나면 혼자 있을 때 의자를 쳐서 몸을 다치게 해요. 그 네. 화. 네. 이게 진짜 화일까? 갑툭. 진짜 네. 화가 아니면 뭐지? 원슈타인 씨의 행동을 보면 네. 매우 충동적이거든요. 네. 근데 충동적이라는 거는 반응의 속도가 너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탁 건드리면 바로 팍 치는 거란 말이에요. 충동적이고 네. 그걸로 본인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 아까 우리 원슈타인 씨가 이걸 꼭 바꿔야 되나요? 고쳐야 되나요? 네.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걸 네. 물으셨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괜찮아지는데 이런 방식을 유지해도 될까요에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오히려. 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여웠어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자해 맞거든요. 자해 맞거든요. 자신을 해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정적 감정을 왜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나. 이건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면 아프잖아요. 다치잖아. 네. 자해를 그 방법으로 어찌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기 자신을 해가 되게 하는 행동인데 네. 그러면 지금은 의자를 치지만 네. 힘든 일을 겪으면 네. 자동차 몰고 가다가 그러면 뭐 퍽 박을 거냐고. 안 그런다는 장담을 누가 하냐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주로 어떨 때 네. 그 같이 지내는 사람 타인 때문에 화가 나세요? 어떨 때? 한 명의 그 아티스트가 사람들한테 쓰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메이드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을 리드해야 된다는 그 분위기가 있는 위치라고도 느끼거든요. 뭔가 어떤 회의가 있거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막 왜 저 사람 계속 지각하는 거야를 이제 속으로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저는 이제 표현은 안 하는데 내 속에서 그 사람이 왜 한숨을 쉬었을까? 내가 저번에 했던 그거가 약간 좀 예의 없게 느껴졌나? 막 약간 왜 한숨을 쉬지? 근데 한숨 쉰 걸로 뭐라고 하면은 내가 드라마에서 보던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네, 말하지 말고 이 행동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유형의 사람이 돼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타인이 표현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출수록 네. 화가 많이 나요. 원래. 왜냐하면 타인의 행동이나 타인의 표현은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 화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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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우리 원슈타인 씨의 마음 안에는요. 미안함이 있어요. 네. 미안함. 미안함? 그러니까 미안함인데 정말 미안해할 만한 상황에서 미안해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럴 필요 없는데 미안해해요. 또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이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인데 되게 기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원슈타인 씨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해갖고 갔어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막 준비를 하고 네. 갔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갖고 왔어. 네. 떨렁떨렁 혼자 왔어. 열받는데. 이때는 무슨 실망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실망. 네. 실망.
네. 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신한테 실망할 때도 있어요? 들어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나 뭔가 지금 내가 한 이걸 보고 누군가는 거기까지밖에 못했네 하고선 비웃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비웃음. 이 부끄러울 때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군가가 타인이 네. 나를 바라볼 때 비웃거나 네. 그냥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수치심이라고 하죠. 네. 네,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네. 느끼는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는 그러한 부끄러움, 수치심을 넘어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혹시 그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얘기를 뭔가 하자면은 그 학교 전체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왕따여서 있는 그 친구에게 가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친구들의 모든 거를 옆에서 보고만 있었던 것도 있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아는 가까운 어떤 친구가 내가 충분히 야, 너 왜 그래 하면은 멈출 수 있는 친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그냥 그거를 약간 보고 뭔가 내가 여기서 말려서 얘를 하면은 이 친구랑도 사이가 이상해질 것 같고 뭔가 그냥 그걸 보고 있게 되는. 근데 한 번은 그 친구가 그 근해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동생이 와서 그 왕따를 당하고 있던 친구의 동생이 와서 그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의 동생이 와서 네, 그 왕따를 당하고 있는 자기 누나한테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따가 돼버렸으니까 동생도 같이 왕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인간의 엄청 미숙하고 약한 면을 마주대야 하는 순간이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애나 어른이나 네. 폭력을 경험하면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옆에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약간 무주의 방관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럴 때 내가 느끼는, 자기가 느끼는 그 무력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혹시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네. 거고 거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네. 혐오감이 생기죠. 내가 말이야 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부터 누구나 내가 원래 날 때부터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느끼는 경험을 많이 안 하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 원슈타인 씨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경험하셨습니까?
학생 때는 약간 그게 그냥 사회의 전부잖아요. 근데 그냥 그 세상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때를 얘기하면은 막 어느 학교나 그렇듯 그런 무서운 애들이 있었고 거친 애들이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퍽 이렇게 쳤어요. 장난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때리거든요. 진짜 뻑 때리는데 아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건가? 약간 나는 놀면서 이렇게 세게 안 때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하고선 왔고 그냥 하하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게 너무 만연했고 그리고 뭐 볼을 친다거나 이렇게 머리 한 대씩 퍽 치고 가고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너무 밉고 이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같이 있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고 일어났는데 몇 교시가 남아있으면 그게 막 진짜 두근거렸었어요. 이게 이 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 막 이러면서 두근거리고 남을 엄청 많이 의식하고 그리고 틈 보이면 바로 그냥 도망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학교 폭력이 있는 교실은 네. 지옥이거든요. 원슈타인 씨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좀 나를 괴롭혔던 애들이 네. 한 대략 한 몇 명 정도 됐던 것 같으세요? 뭔가 거의 저를 전담한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가 거의 그렇게 보냈다고 느껴질 정도의 친구가 한 명 있는 것 같고 거기 그 레이더망에 제가 들어가는 그런 친구는 너무 많았어요. 네, 거의 한 20명? 30명? 네. 20명? 30명? 네. 네. 거의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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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히는 사람 자체랑 있는 게 싫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항상 잠을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왜냐면은 적어도 자는 사람은 안 건드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막 처음에는 강도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냥 괜히 깨우거나 막 자지 마 이렇게 흔들어 놓고서 가면은 여기까지는 뭐 그냥 자는지 말라고 이렇게 깨울 수도 있지 친구들끼리 약간 이러고 어느 날은 그게 재미가 없었던 건지 이제 변화를 주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무 예고조차 없이 와서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머리를 그냥 한 대 이렇게 빡 때리고선 지나간다거나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축구를 하는 것, 음악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조금 용기를 내서 운동장에서 그 불편한 친구들이 있지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실력을 뽐내고 싶고 왜냐면 내심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의 친한 친구였다가 그런 무서운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저랑 얘기를 한 거죠. 잠깐 뭐 어떻게 지내? 뭐 축구 뭐 어떻게 하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엄청 덩치가 큰 친구가 와서 그 제 친구 보고 너 왜 이런 애랑 말을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 친구를 데려가더라고요. 약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돈을 뺏겨본 적도 있어요. 네. 이제 나 지금 얼마가 부족한데 혹시 얼마 있냐? 뭐 안 줬을 때 생길 일들이 자꾸 머릿속에 있는 거죠. 뭔가 이 친구와 뭔가 껄끄러운 한 단계가 형성돼 버린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예상이 뭐 되셨어요? 난 안 그래도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추가로 얘까지 생긴다고 약간 이런 게 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좋게 끝나고 싶었어요. 너무 그냥 나 500원 마치 그냥 내가 친한 친구한테 빌려주는 것처럼 주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그래야 제가 자존심이 안 상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냥. 그쵸. 네. 심지어 교과서를 빌려 갔는데 교과서를 쓰고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약간 폭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가져가야 돼. 나 오늘 뭐 그거 없으면 오늘 손바닥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래? 알았어 하고선 그냥 이렇게 던진다던가 네,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걸 이렇게 던져서 꼭 주워가게 만든다던가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가게. 네, 굴욕적이게. 네, 약간 그랬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따돌림, 학교 폭력은요. 아주 밀폐되어 있는 좁은 공간인 교실 안에서 네. 한 20-30명이 매일 만나서 지내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맞아. 때문에 이 사람의 자아상의 형성에도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사람이 살아갈 힘을 다 뺏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범죄라고 해요. 그리고 괴롭힐 때는 대부분 우리 흔히 말하는 심리적 지배. 야, 넌 당연하지. 쓰레기 던지면 너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는 내가 왜 쓰레기야 이러지만 매일 그걸 겪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내가 쓰레기인가 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아요. 일명 가스라이팅이죠.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 지배도 한단 말이에요.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아예 뭐 그때 그런 일이 많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슈타인 씨가 스스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 겪으면서 마음에 영향을 준 건 저는 훨씬 크다고 봐요. 어떤 느낌이셨는지 참 궁금해요. 그때 원슈타인 씨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되돌려주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돌려주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내가 왜 이 불안을 겪어야 되지? 라는 것도 약간 있었고 차라리 내가 힘이 세서 얘가 찍소리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더 편했겠다가 있던 것 같아요. 물러설 곳이 없구나라고 느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청소를 하던 덩치가 큰 친구가 와서 이거 혹시 너가 쓰레기 버린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약간 막 만약에 이거 너가 버린 거면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죽는 거 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아니야 내가 버린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걸 왜 나한테 찾냐고 그거를 버린 친구를 왜 나한테 찾냐고 저도 세게 나갔던 거죠. 제가 먼저 찼어요 발로. 제가 먼저 그 친구를 발로 찼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막 180 몇에 엄청 덩치가 큰 막 그런 친구였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제압하고 저는 코피가 나고 그 친구와의 싸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변에서도 그때 걔가 그렇게 했다가 두드려 맞았잖아 하는 게 저는 남자로서 약간 자존심에 상처가 됐던 거죠. 약간 누군가에게 내가 맞아서 막 코피 나고 했던 그 친구로 기억되는 건 이제 계속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학교 폭력, 괴롭힌 왕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되면 생각을 해보잖아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나한테. 물론 거기서 말할 왜는 원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 입장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왜 그랬던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제가 된 데는 제가 그 체구가 작기는 했는데 그 괴롭히는 친구들이 언제나 크진 않았거든요. 그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괴롭히는 친구들은 진짜 한 20-30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체구가 작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하면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조차 이제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대처를 그만큼 소극적으로 한 적들도 많기 때문에 반항을 안 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자네. 약간 이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의 행동을 크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는 만만하네 뭐 이렇게. 네네. 네. 얘는 내가 이 정도 자극을 해도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만만해 보이는 거에 더 가깝지 않나 이유가. 그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 네. 그 심하게 괴롭혔던 친구한테 사과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사실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겪었던 그 나쁜 일들을 사실 지금도 원망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도 원망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저를 괴롭혔던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와서 원망을 하는 거는 뭔가 소용이 없다고 느꼈고 별 의미가 없다고 느꼈고 그냥 뭐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의 소식을. 근데 괴롭혔던. 네네. 어떻게 살고 있다고? 어떤 친구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기도 했고, 네.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다. 근데 이제 그게 상식 바뀐 거죠. 예를 들어 막 버려진 변기를 들고 와서 아들한테 이게 던졌다는 거예요. 가정. 네네. 그거를 듣고선 그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진짜 아니구나. 이게 어떤 분명히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나니까 그 친구들의 운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뭔가 그 사람도 그 사람 인생 나름대로 뭐 힘든 거 있을 거고 알아서 생각하고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쭉 들어보면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네.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아직도 원슈는 네. 가해자의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의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가해자의 시선에 맞춰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나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그 친구들의 운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해자의 서사라고 하죠. 가해자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뭐 이걸 자꾸 이해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게 단단해 보이지가 않아. 네. 왜냐면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랬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겪은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서사를 자꾸 이해하는 것 같아서 네. 걱정스러워요, 나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슈는 그렇게 화가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막 뻑하면 화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해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내가 다치고 내가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가해자의 시선인 거예요. 자해하는 게. 왜 학교 폭력하는 너는 맞을만 하나 애라고 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게 가해자의 시선이에요. 병원도 안 가. 왜? 나는 치료받을 가치도 없어. 나는 아파도 괜찮아. 그런 존재야. 이런 시각이 있으면 너무 그건 슬픈 일이지. 그럴까봐 걱정돼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네, 이렇게 연결고리만 없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딱 연결고리가 갑자기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헤쳐나가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깨달은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든 이겨낸다. 그리고
그건 항상 정답에 가깝고 그게 다시 나를 이끌어 줄 거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데 그냥 깊이 들어가지 마. 그냥 좋게 생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는 성향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단단한 긍정이 아닌 지나친 긍정은 네. 약간 왜곡이에요. 이게 내가 겪었던 일이 너무 힘들면 이거를 보는 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에이 좋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라면 네. 그리 건강한 긍정이라고는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긍정의 힘인 거지. 모든 것을 좋게만 바라보는 게 긍정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제대로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따른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이었고 하는 거를. 그래야지 이 안에서 좀 더 편안함과 단단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또 이제 더 글로리가 인기를 이제 얻으면서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을 사실 메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시고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 또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이 삶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학교 폭력 이퀄 고데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수위여야만 학교 폭력인가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가해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얘기하듯이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이 이제 떨어지면 아유 애들 잘 그래 우리 때는 옛날에 더 했어 난리도 아니었지 그러면서 현재 있는 학교 폭력을 에이 그럴 수 있지 우리 땐 더 했는데 이러면 이제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낮은 거고 늘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두드려 맞거나 고데기로 다치는 것만이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다 학교 폭력 안에 들어간다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학교 폭력은 횟수나 강도와 무관하게 그 연령상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 영향 때문에 행위보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은 혼자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건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해결을 못한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고불고 난리 치라고 그래요. 그래야 누군가가 알아서 개입을 해요. 울고 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라도 하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부당하고 이런 일들은 너 혼자서 해결 못한다고 내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 좀 이상한 친구가 있어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있다라는 식으로라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학교 다니기 아예 안 힘들다. 했어요. 뭐 이런 얘기라도. 이게 진짜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부모님이랑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왜 안 했어요? 그랬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냥 저를 봤을 때 얘가 막 맞고 힘없이 막 힘들게 보내고 이게 아니고 좀 안심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싸우는 일이 생겨서 그런 일로 엄마랑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근데 걔도 몇 대 맞았어. 똑같이 그냥 싸운 거야. 뭐 그냥 친구들끼리 흔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항상 말을 해왔었어요. 그런 일들이. 네. 그건 원슈타인 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두려워요. 네. 근데 본인의 두려움보다 네. 왜 부모님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더 중요했을까? 이거를 부모님이 개입하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될 텐데. 왜냐면은 일이 커진다. 네, 일이 커지고 심지어는 동급생들이나 뭐 누구한테도 엄마한테 일러서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올 거고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개입으로 생기는 일이 생기면 이제 생각하면은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부모님은 안심시켜 드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아니 또는 어떻게 벗어나지? 약간 이런 관점을 먼저. 제가 이제 만약에 아이한테 그렇게 지도를 만약에 하게 네네. 될 때 아이가 그런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 그러면 난 진짜로 그때 정말 짜증이 났어.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면 자기가 생겨나는 그 짜증나고 화나고 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대부분 1차적으로 딱 듣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자녀나 가까운 가족이 네. 이런 양상을 보인다 할 때는 혹시 이렇게 집단 안에서 피해나 따돌림이나 괴롭힘이나 폭력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막 어떤 애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어떤 애는 너무 그런 걸 하기 어려워해요. 가장 기본적인 말이나 이런 걸 너무 하기 어려워한다든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꼬집거나 누가 툭툭 치는 일을 당해도 스스로 적절하게 방어를 하지 못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집단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받는 일이 있다 할 때는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감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책이나 돈이나 물건 같은 거를 뺏기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가져가서 망가뜨려서 주는 거죠.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 좀 있나라는 거를 굉장히 민감한 눈으로 네. 이렇게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네네. 이런 학교 폭력에서는 피해를 입었을 때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해요. 이게 learned helpless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기 효능감과 유능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자존감하고 아주 직결이 돼요. 아침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거의 잠만 잤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이에요. 네. 이 상황을 그냥 피한 거죠. 네. 야, 쟤 학교만 오면 다 끝날 때까지 쟤 자는 애야. 쟤 완전히, 쟤 왜 저래? 이렇게 해서 그런 취급을 차라리 받아서 걔네들의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의 영역에 있어서 폭력을 당하면 이거를 겪었을 때 내가 이걸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기 유능감의 효능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는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실제 있는 세상 한테서 뭔가 버림받은 느낌이어서 되게 게임 중독자였고 밥 먹고 게임으로 앉고 화장실 갔다 와서 앉고 자면서도 게임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걸 바로 이어서 하고 이렇게 켜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현재 몇 시간 이용 중입니다. 종료하세요. 뜨는 그 메시지를 막 27시간, 막 38시간 막 이 정도 메시지를 봐서 친구들이 그 게임 세상 속에서는 뭔가 좀 편하니까. 네. 그리고 막 나한테 되게 친절히 대해주네. 아, 사람이 이렇게도 대화를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뭐뭐 했는데 기분 좋네요. 같이 노실래요? 이 대화를 저는 뭔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느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 친절한 대화가. 그 시절에 저는 게임을 하거나 무한도전 정말 많이 봤고요. 저는 무한도전 진짜 제 인생의 작품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웃는 걸로 동생이랑 맨날 앉아서 TV 보고 있고 이러거나 집에서 혼자 해도 가능한 거. 에서 항상 그 위안을 얻고 성인 되면은 여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나는 다 잊고 인생을 이제 시작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보은 진짜 하나도 없이 지하에서 거의 한 2, 3년 살았을 때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그걸 저는 불쌍하게 느끼질 않았거든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네. 지하방에 살아도 네. 그때 행복했던 거는 네.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학교 폭력을 경험할 때는 네. 이 가해자들을 통제를 못해요. 네. 게임은 통제를 하잖아요. 내가 켜고 맞아요. 싶을 때 켜고 네. 끄고 싶을 때 끄고 심지어는 그쪽에서 뭐 너무 마음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서는 벗어나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뭘 꼭 고려해야 되냐면 네. 이 부당함을 겪었을 때 마음 안에서는 네. 쉽게 표현하면 옥이라고도 하지만 네. 이게 나를 지키기 위한 네. 정상적 공격성이 생겨요. 네. 내가 이걸 이렇게 딛고 가야지라든가 네. 내가 이 위치에 올라가 버리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음악을 하면서
뭔가 이 음악으로 적어도 행복할 거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때 그런 것들보다 적어도 훨씬 행복하게 살 거다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 약간 이런 위안을 얻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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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일 때도 괜찮았었지. 생각해보면 조금 버거웠어.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나 하나만 힘들면 되니까. 시킨 음식이 다 식어서 와도 메뉴를 고를 필요도 없고, 부족하면서도 많이 가져야 했던 때보다 편하잖아. 많이들 물어도 보고 아이들이 직접 저한테 질문도 해요. 그리고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아이도 찾아와요.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때 네. 언제나 네가 뭔데 나를 감히 니들이 뭔데 네가 뭔데 나를 감히 니들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게 몇 가지 약간 음절이 바뀌면 네. 가해자의 시선으로 네. 야 원슈 니꺼짓 게 뭔데 너 당해도 싸지 이렇게 돼요. 네. 그게 아니라 네. 니들이 뭔데 감히 나를. 네. 나 우리 부모님한테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네. 나 자식이야. 네. 네가 뭔데 내 마음에 상처를 줘. 괴롭혔던 네. 그들을 만난다면 네. 해주고 싶은 말 이 자리에서 해보십시오. 너가 한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너가 지금쯤은 깨달았으면 좋겠어. 절대 막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너를 용서하는 말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더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 사실 용서가 된 게 아니더라고,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너가 나를 길에서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무 말도 못했던 것처럼 너가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 네. 어린 시절에 마음고생이 좀 있었던 네. 우리 지원 씨에게 네. 제가 전하는 말입니다. 네. 지원아,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네가 무엇을 가졌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어. 가해자의 시선이 아닌 지원이 너만의 오롯이 너의 시선으로 네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느꼈으면 좋겠어. 당당하게 살아보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또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옛날이 생각나서 마음 아프고 힘드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괴롭혔던 가해자의 시선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절대 답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는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시선과 기준이 아닌 우주의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사랑하고 돌보시기를 네, 정말 마음속 깊이 응원합니다.